자, 계속 보시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항력. 자, 2년 동안 제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실제 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유시설 취득하고 업을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똑같이 말하는데, 뭐 대항력이 있으면 됩니다. 막 상담 들어올 때 대항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나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항 요건은 뭔데요? 그랬더니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 2년 동안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당연히 이게 전입신고 주민등록 아닐까요?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항력을 가지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되는데,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첫 번째가 자,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고입니다. 자, 전입신고. 자,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청에 자, 도달함으로써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우리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사를 가게 되면 가서 진정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주민센터 가가지고 계약서 두고 가서 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작성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이 수리 받아가지고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신고가 된다 이건데, 이 도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달로 안 된다는 뜻이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우편물이 그 주민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도달.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뜯어가지고 공무원이 빼내서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보고 기재를 해야 된다. 그걸 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자, 주민등록의 신고는 도달 안 되고 뭐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B, C 이 3인하고 이렇게 있고요. 다시 자, 갑이 A, B, C 3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갑이 A, B, C 3인하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한 명이죠. 소유자 한 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입자잖아요. 이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한 명. 그런데 이걸 각각 사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가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각 층을 이렇게 매매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인데 이걸 구분해서 각각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 다가구고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다세대라고 한다니까. 이걸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문제이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건 B건 C건 자, 이 건물이 눌러앉은 땅의 지번, 번호를 그걸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 지번만 정확하게 적으면 올바른 전입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건 소유자는 갑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세대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자, 예를 들어서 1층에 A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세대인데 말이죠. 지번만 적으면, 물론 지번 이게 세 개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집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너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대항력인데, 다 세대라면 지번만 적어버리면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가 없죠. 소유자가 다 다른데. 그래서 다 세대일 때는 지번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아파트 생각하세요.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대항력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자, 쉽게 말하면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이야. 그러니까 지번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다 세대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냥 민법에서 편하게 갑시다. 그냥 다세대, 그러면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 그러면 소유자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딘지, 그래서 집원만 가지고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정확하여 올바른 전입신고가 된 거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4번. 다 가구였단 말이에요. 다 가구. 그러면 배웠으니까 다 가구면 집원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다 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미 다 가구일 때 내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세대로 바뀌더라도 다시 동호수를 적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철저하게 일반 임대차건 주택임대차건 임차인 보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5번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니까요. 주민등록 이전. 대항력을 가지려면 뭘 갖추라고 그랬습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건이 뭔데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건을 못 갖추는 거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순서가. 자, 다시요. 그래서 자,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렸대요. 주민등록 이전했대요. 그러면 대항력 상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머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걸 편하게 전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려면 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퇴거하는 순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순간에, 퇴거하는 순간에 대항력 상실입니다. 대항력 상실. 6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어요. 자, 직권 말소. 직권 말소도 일단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은 상실이고, 그런데 적법한 이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대요. 그러면 자, 소급에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내 잘못 없이 자, 행정청의 잘못으로 직권 말소가 됐대요. 일단 상실입니다. 이게 돼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적법한 이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을 했다면 소급에서 대항력을 유지된다, 이랬고, 자, 결국은 대항력의 핵심은 지금 주민등록인데요.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가족 중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무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했어요. 제가 임차인이고,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 주민등록만 예를 들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하고 우리 지훈이 딸내미는 남아있다. 그래도 대항력은 유지다. 그러니까 가족 중 1인이라도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전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어디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좀 전에 LH하고요. LH, 그리고 자,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를 하고 전대차를 한 거예요. 구조가. 전대차. 그러면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전대차가 됐다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A잖아, 얘. 그죠? 근데 살고 있지 않은 을이 만약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걸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뉴스 보면 나오죠? 위장전입이 어떻고,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얘한테 대항력이 있어야 전차인에게도 있을 거거든요. 얘가 대항력을 가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전대차를 했대요. 그러면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누가 갖는다고요? 임차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져야 LH, 지방공사, 중소기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져야 전차인도 대항력을 갖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를 했다, 이건데, 임대차. 얘가 소유자입니다.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다시 임대차를 했대요. 그럼 얘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언제냐? 이제 임차인이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랬는데, 자, 원래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그러니까 다시 임대차를 했다면 다음 날 생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다음 날 생긴다. 이랬고요. 자, 10번. 임차인이 전대차 후에 임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 임대차를 했고요.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면 전차인도 대항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임차인이 이 집을 사버렸다 그거예요. 사버렸다. 그렇게 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9번하고 10번을 자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뜨는데 다시 한번요. 자, 내가 소유자야. 상상해 볼까요? 내가 소유자야. 근데 이 집을 팔았다. 다시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소유자가 이제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내가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그러면 원리원칙 다음 날. 다시 임대차를 했다면 다음 날. 전대차가 돼 있는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얘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니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즉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귿디귿 지읒지읒이라고 암기해 주셔야 되기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매매하고 다시 임대차 다음 날 이렇게요. 전대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즉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또 대항력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대항력의 내용. 자, 대항력이 도대체 뭐야? 이랬잖아요. 다시요. 세 가지 권리 중에 지금 대항력을 배우시는 겁니다. 내가 대항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요건 갖추시면 됩니다. 요건이 뭐예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출석하지 않고 우편물로 보낸다면 도달로 안 되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 가구라면 소유자가 1명, 집원만 다 세대면요. 아파트 생각하시고 집원만 가지고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내가 대항력을 갖는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가구일 때 이미 대항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세대로 바뀝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항력 상실한다 안 합니다. 별도로 동호수를 적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거고, 나는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행정처이 짓고 말소했다. 일단 상실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이의 절차에 따라서 그걸 회복을 했다면 처음부터 소급되지 않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 소급해서 갔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대차가 돼 있다면 전대차를 했다면 임차인이 가지면 전차인도 갖는다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디귿 지읒지읒 매매하고 다시 임대차를 했다면 언제? 다음 날. 전대차가 돼 있는 상태라면 이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무슨 시? 즉시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 그럼 도대체 대항력이 뭐냐는 거예요. 대항력이란 좀 전에 제가 그냥 쉽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살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년짜리 계약을. 대항력의 내용 배우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현실도 이렇고요. 사실 내가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집이 팔렸다니까요. 1년 만에 집이 팔려버렸다고. 1년 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인도받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2년 동안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항력은 뭐야? 그랬더니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다니까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다고. 1년 동안 살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일 동안 살 수 있다. 자, 대항력의 내용. 내가 나무집에 새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이 팔려버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다. 대항력을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 주택을 받아간 사람, 양수인이 그 존재를 있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대항력의 내용.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 거예요. 1년 더 남았다 해봅시다. 1년 동안 살 거야. 1년 끝났습니다. 그 양수인 이제는 너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대항력의 내용,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다고 했으니 자,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양도인은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그 말을 바꿔보면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하,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항력의 내용이란 내가 나무집에 상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무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그 집이 팔려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남은 계약기간 첫 번째 살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나갈 건데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건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자, 양도인에게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3번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 이의제기, 상당한 기한 내 이의제기, 상당한 기한 내 이의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대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자, 무슨 말,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는 안 되고, 양도인은 안 되고, 양수인에게만 자,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매매를 보는데, 나중에 1년 후에 양수인한테 보증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왠지 양수인이 무자력자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임차인은 얘한테만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저는요 이 매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꼭 통정 매매 같기도 하고요, 뭐 형제간에 매매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임차인을 그냥 고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원래는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게 되면 이때는 양도인에게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칙은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대항력의 내용이 뭐죠? 대항력이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다. 두 번째, 자, 그 남은 계약 동안 살고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보증금을 받고 가실 건데 보증금도 양수인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에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무슨 제기? 이의제기.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그때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다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을 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만 자,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의제기. 이렇게 3번까지 가요. 4번. 얘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납니다. 주택 상가 또 묶어가지고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임차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못 받건 일부를 못 받건 전부를 못 받건 일부를 못 받건 못 받았다. 전부를 못 받건 일부를 못 받건 못 받았다. 그러면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보고 계속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가 돼 있는데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근데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임대인이 매매를 해버린 거지.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양도인이고 양수인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돈 못 받았대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는 계속 존속한다. 주택하고 상가가 같습니다. 주택 문제를 풀건 상가 문제를 풀건 아무튼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를 못 받건 일부를 못 받건 돈 못 받았다. 돈 못 받았다. 그럼 임대차는 존속,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뒤에 나중에 일반 민법 배울 때 전세권에 또 나올 텐데 항상 기준이 몇 번이냐면 1번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준은 1번인 거예요. 자, 기준 좀 잡아볼까요? 기준. 자, 이게 다 똑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이 저당권이다. 1번이 저당권, 2번이 자,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물어보니 똑같아요. 자, 그리고 자, 1번 여기는 전세권. 자, 여기가 저당권, 여기가 임차권. 이렇게 여기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100%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100% 사례 문제. 그래서 갑이 어떻고 막 길게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1번만 딱 잡으면 돼요. 1번만 잡으면 돼. 그걸 어려운 말로는 그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자, 필요 없고 1번만 잡으면 됩니다. 1번만. 자, 1번 잡아봐요. 1번이 뭡니까? 1번이 저당권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1번이 저당권이면 다 말소입니다. 다 말소가 되고 순서대로 돈 받아갑니다. 우선 변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1번이 전세권입니다. 2번이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요. 이렇게 되면 1번 마음이 얘기야. 얘 마음이라고요. 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1번이 뭐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저당권이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말소거든. 다 말소. 근데 만약에 1번이 전세권, 임차권이다. 그러면 얘들 마음이야. 얘들 마음. 경매해라. 난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자, 1번만 보면 되겠죠. 이 그림이 자, 1번이 지금 임차권이래요. 그러면 2번이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습니다. 그럼 1번이 임차권이죠. 그러면 자, 경매가 되니까 자, 경락이 나오겠습니다. 자, 1번이 임차권이야. 그러면 임차인은 그 임차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자, 6번 사례를 보면 자, 1번이 저당권입니다. 1번이 저당권이면 1거나 많아요. 1번이 저당권인 상태에서 자, 경매가 되면 다 소멸입니다. 다 소멸. 그러니까 얘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무슨 일자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거예요. 확정일자 이걸. 그러면 이때는 뭘 내는 거냐면 우선 변제권은 있을지 몰라도 대항력은 없으면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좀 다시 볼까요? 자, 1번이 임차권이고요. 2번이 저당권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자, 여기 자, 1번이 저당권이고요. 자, 여기가 임차권이고 이래요. 자, 세 번째. 자, 1번이 저당권이고 자, 2번이 자, B가 임차권. 3번 C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 가보니까 자, 얘가 임차인이 말이죠. 자, 인도받고 자, 플러스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자,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를 보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경매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경매를 하면 지금 얘가 1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냐면 대항력은 있습니다. 대항력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대. 이렇게 되면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 임차권 1번인데 얘가 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당권이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경매를 해버리면 대항력은 없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된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인데요. 우선 변제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임차인이 자,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러면 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의 뜻인데 1번이 지금 저당권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경매를 신청하건 자, 얘가 경매를 신청하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1번입니다. 얘가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임차권보다는 후순위잖아요. 그래도 기준은 1번이다. 그러면 1번이 저당권이면 얘는 대항력 없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돈 받아가고 얘가 돈 받아가고 얘보다 먼저 받아간다. 우선 변제권. 근데 만약에 이 임차권이 소액이래요. 소액.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은 얘가 제일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얘가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부분 받아가고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1번만 잡으시면 됩니다. 1번만. 자, 다시 보실래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요. 중요합니다. 여기 파트는. 그러니까 자, 1번이 임차권이냐 1번이 저당권이냐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임차권이래요. 그러면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살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저당권이래요. 1번이 저당권, 2번이 임차권.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나가셔야 돼. 그 집에서 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우선 변제권은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뭐죠? 자, 대항력 이제 다 끝났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자, 세 가지 권리를 줬대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이게 뭔데? 자,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더래. 그러면 전입신고가 포인트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그리고 퇴항력이 뭔데? 퇴항력이 뭐야? 그랬더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집이 팔렸대. 나는 그래도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양수인에게 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를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게 돈 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전수한 걸로 본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그 집에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만 따져주면 돼요. 1번이 임차권이래, 2번이 저당권이래.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있다야. 살 수가 있다는 소리고. 근데 만약에 1번이 저당권이다. 1번이 기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대항할 수 없어요. 나가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항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항력은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거고 이제 우선 변제권은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줬던 보증금을 회수해서 갈 거야. 보증금 회수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대항력이고요. 이제는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회수니까 돈이잖아요. 읽으실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봐도 보증금 안 나옵니다. 보증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 그러니까 그
최초 작성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놔야 된다. 확정일자 나중에 딴짓 못하게 못 고치게. 그래서 확정일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하면 자 뭐가 필요합니까? 확정일자를 갖추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도 전입신고 갖췄대요. 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가 됩니다. 즉시 발생한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또 웃길 거예요 아마. 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의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이랬잖아요. 다음날. 여기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우선 변제권은 즉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자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라고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즉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순서가 대항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즉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1일 날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2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2월 2일 0시 2월 1일에서 2월 2일로 넘어가는 그 0시에 이미 대항력이 생겨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은 주민센터 몇 시에 문 엽니까? 9시지. 그러면 아침 9시면 이미 0시에 대항력이 갇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이제 이미 자, 대항력이 생긴 상태니까 즉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자 전입신고를 2월 2일 날 했다면 자 대항력이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대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즉시입니다. 그러면 2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언제 생긴 거? 2월 3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에 보면 이건 뭐 좀 분리를 해놨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잖아요. 이렇게 2월 1일 날 그래봤자 대항력이 먼저니까요. 대항력 그러면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다음 날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날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건 동시에 받건 우리 일상에서는 가장 이걸 많이 합니다. 이걸 자 먼저 받건 동시에 받건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긴다? 다음 날 이러시면 되고요. 자, 이 우선 변제권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승계가 됐대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막 10억일 수 있잖아요. 10억. 근데 이게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안 됐을 때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받는 채권이 10억이다. 그 10억짜리 채권을 은행에 가지고 와서 담보로 제공하고 뭐가 돈을 빌려오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증금 받는 채권에 우선 변제권이 붙어 있다면 그 우선 변제권이 은행으로 그대로 똑같이 넘어가야 담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보증금 많은 채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왜 안 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한 이유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은행에 담보대출 이건 되는 건데 은행에다가 대출 이거 가능한 건데 개인에게 넘기면 이거 사채로 넘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개인은 안 된다. 금융기관만 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인데요. 자, 최우선 변제. 자, 보증금 일정액, 현재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일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보증금 중 일정액. 그래서, 자, 세 가지 권리가 다 나왔잖아.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에서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순서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걸, 그러면 저 권리를 가지려면 일단 대항 요건은 무조건 다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증금이 소액입니다. 소액. 뭐라고요? 소액이야, 소액.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일 때 쓰는 거고, 다시요.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는 겁니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의 확정일자, 보증금 점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의 소액이면 돼요. 소액. 그러면 이건 소액이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그냥 주로 서울시에서 내니까 일단 서울시가 남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에서 보증금이 1억 6,500이래요. 보증금이. 자, 그런데 내가 보증금 1억 6,500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1억 6,5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소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얼마 날린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한 1억 1천 날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요. 알아야 됩니다. 자, 서울시가 남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얼마라고요? 1억 6,500에서 본인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근데 1번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 얼마는 5,5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이 소액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챙겨줘야 또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고 자, 서울특별시가 이렇고요. 나머지는 참고서만 보시면 되는데 뭐 수도권, 과밀 억제권, 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뭐 화성시는 자, 1억 4,500입니다. 2천만 원 빠졌네요, 지금. 1억 4,500.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 세종 특별시, 특별자치시, 자, 그리고 용인시, 화성시에서 1억 4,500에 보증금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됐대. 그러면 순서와 상관없이 얼마는 4,8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8,500, 보증금 8,500. 자, 근데 경매가 됐대요. 자, 2,8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이거고. 그 밖에 도시에서는 자, 7,500일 때 자, 2,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시험에 나와도 이게 주로 어딜 걸 내냐면 서울시 걸 내거든요.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1억 6,500 중에서 자, 5,500, 5땡, 55. 자, 이거. 자, 이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배당이 있는데요. 자, 배당.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 그 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이제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배당 문제가 있는데 자, 배당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